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저가와 고가가 58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2,300포인트를 돌파했었는데요.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찰실현 매물이 나왔고 결국 2,270포인트로 1%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내리면서 6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종목 공개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시면 장중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2부의 첫 코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고요.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바로 불러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구체적인 투자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4월에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방향 자체는 윗방향이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정말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전체적인. 긴 연휴가 끝나고 어제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퐁당퐁당 휴일이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이렇게 어제는 많이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향 자체는 살아있는 방향이고요. 물량 뺏기지 않는 전략이 되게 유효해 보이거든요. 거래소 증시 자체는 위쪽으로 확 열려 있어요. 지금부터는 꼭 종목을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는 되게 많이 갖고 있죠. 그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으로 열려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소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종목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내 종목을 보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을 팔고 위에 있는 종목을 사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투자의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어쨌든 다른 종목보다는 내 종목을 쭉 쥐고 있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시장 자체가 살아나면 여타 종목도 다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는 좀 더 위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꽉 끼고 있는 시장, 이렇게 보면 돼요. 올해는 시장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 쪽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650포인트가 머리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매물대라고 얘기하는데요. 650포인트도 가뿐히 넘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50포인트 넘어가면 이쪽으로 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650포인트까지 종목들 흔들더라도 물량 뺏기지 않는 전략. 5월 들어서 개인들 물량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물량 되게 많았어요. 많이 나오고 그걸 외국인이 많이 받아가고 기관도 물량을 뺏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듯이 5월장은 방향 자체는 위쪽 방향이고 흔드는 시장이 많이 연출이 될 겁니다. 어제처럼 쭉 끌어올렸다가 밑으로 쭉 흔들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꼬리를 만드는 그런 장중 변동성이 좀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만기일이죠. 오늘도 무난히 잘 넘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지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주를 오랜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할 종목은 NNF입니다. NNF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요. 목표가를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리자면 2만 원까지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수가는 17,800원 라인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6,000원에서 16,000원 정도 잡으셔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 라인으로 열려있으니까요,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19,000원이 매물대인데 이번 매물대는 뛰어넘는 매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만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에 떠서 나오면 사지 마시고요. 17,800원 라인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쭉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분들은 물량을 뺏기지 않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수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시장이고, 여타 종목들 많이 빠져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종목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을 쭉 끌고 와서 수익을 내서 파는 그런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제가 부산, 대구 강연회가 있거든요. 부산은 토요일 날 부산 일부에서요. 2시부터 5시, 일요일은 대구 영남 일부에서 2시부터 5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산, 대구 강연회 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와 많은 종목들을 같이 브리핑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 팍팍 내일 시장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국내 증시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살아있다. 물량 뺏기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조언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또 강연회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나 홀로 주식 투자족을 위해 주식 고수가 떴다. 개미구세주 이정민. 주식 왕초보에서 전문가로 대변신. 쉬운 매매 최우진. 예,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코제나이의 이정민 대표님, 스탁포인트의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좀 환한 느낌이 드네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추천주가 공개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어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 수익률 확인을 먼저 해보고 종목 분석해 볼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수익률 점검부터 해볼까요?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장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LG전자인데요. 어제 LG전자 주가가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죠? 이번에 최유진 팀장님께 먼저, 수석 연구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제 굉장히 좋았죠. 올해 1월에 이제 세스 2017부터 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반도체의 새로운 그런 역풍이 불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MC 부분이 굉장히 좀 부진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적자폭을 줄인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 회사에 사실 이래 없었던 그런 이제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공기청정기가 최근에 이제 관련된 주들 이제 위닉스라든지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코엑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LG전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잊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가전이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공기청정기라든지 그 미세먼지 관련된 그 수혜주로도 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2분기, 3분기 때도 저는 굉장히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들리는 소식도 이제 창원에 그 공기청정기 관련된 이 이제 LG전자의 그 공장이 지금 24시간 계속 풀가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저는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중장기로 보시면은 LG전자는 조금 포트폴리오에 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LG전자 분석을 해봤는데요. 공기청정기는 이제 혼수 1위 제품으로도 등극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분석해볼까요? 어제장 특징주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죠. 1.8%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그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의 임상 결과 모든 지표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1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셀트리온 두 분 모두 긍정적이셨죠? 이정민 대표님. 네, 일단 제 추천 종목이기도 하죠. 셀트리온을 제가 약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3주 전부터 사실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좋은 훈풍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였죠. 공매도의 공포에서 좀 이겨내면 강한 상승 동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엔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좀 떨쳐내고 가는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 지금 1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당연히 10만 원은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가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뒤에 제 추천 종목에도 있는 종목이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11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에 약한 매물대에 걸려 있지만은 이것을 돌파한다면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인 투자 의견은 잠시 뒤에 또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8시 54분입니다. 조금 더 분석해 볼게요. 제일기획 보겠습니다. 어제 3.3%나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고 2분기부터 갤럭시 S8의 광고비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일기획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이시네요.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 네, 사실 그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이제 뭐 작년 2014년 뭐 4분기 이후에 뭐 아이리스 인수 이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계열사, 고액사 매출 비중이 좀 안 좋았고 부진해서 최근까지도 이제 여러 이제 증권사 애널들이 좀 전망을 좀 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계열사들, 그러니까 부모가 잘 나가니까 이제 자식들도 덕을 보는 그런 게 이제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잘 나가니까 그쪽에서 이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리 자식도 좀 챙겨주자. 그래서 이제 광고 비용을 좀 그쪽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다른 쪽에서 우려됐던 것들이 이제 좀 떨쳐내고 실적도 이런 회사의 그런 효과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좀 많이 다운됐었지만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먹거리로 보신다고 하면 나쁘진 않다고는 보고 있지만 이게 좀 단기적인 먹거리에 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갭상승 출발한 BGF 리테일 살펴볼까요? 어제장만 해도 5.7% 상승이 나왔고요.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이정미 대표님. 일단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9% 증가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자면 329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다소 가격적인 부담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실적 성장이 신규 출범 효과, 그 다음에 뭐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로 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 동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꾸준히 이제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이런 가격적인 부담을 조금 떨쳐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진입을 하신다면은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빠져주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너무 많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진입을 하신다면은 추가적인 추가 매수도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까지는 떨어진 이후에 그 뒤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흐름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BGF 리테일 1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할 것을 언급을 하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까요? 자, 어제 52주 신고가 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네요. 휴캠스 보겠습니다. 3.5% 올랐었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 네, 오늘 데드 의견이 안 나와서 시청자분들이 다 굿 내는 거 아니냐고 하실 텐데 사실 휴캠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인조 가죽이라든지 이런 우레탄 관련된 이제 중간 원료를 국내에서 독점을 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제가 좀 이런 기업들 펀디멘탈적으로 분석을 할 때 좋아하는 기업, 뭐 유일한, 뭐 독점의 독보적인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회사가 약간 그런 독점 공급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423억 원 정도로 이제 작년 대비보다 한 거의 300% 이상 거의 폭등을 했거든요. 급등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호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이 추이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이제 집중 판매 효과도 이제 같이 연결돼서 그런 환경적 관련된 요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 회사 이제 관련된 그 전망은 저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고 있고 거래량 뭐 추세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이제 보시면 좋다라고 이제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장 급등했던 종목들 향후의 성장성 어떤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이고요. 어제 5% 이상 급등이 나왔었죠. 역시나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인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이번에도 긍정적이시네요. 이정민 대표님. 네, 뭐 진짜 다 구편말을 들게 되네요. 예.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분기 이후의 모습이죠. 2분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판관 비율 하락이 이루어질 거고 판관 비율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3분기와 4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면, 최저 10%에서, 높게는 저는, 30% 이상까지도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진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진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월 11일 목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공개가 잠시 뒤에 또 추천주가 공개가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뤄질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지금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오는데요. 어제 3% 밀렸었던 삼성전자가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26만 6천 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 살펴볼까요? 반등을 주고 있지요. 장중에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지금 55,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내렸던 1%를 다시 되돌리면서 상승 움직임을 주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가 강하네요. 2% 이상 상승한 84만 원 선 거래가 됩니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까지 오늘 강한 출발이 되고 있고요. 한 20건 내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르고 있다는 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 어제보다 오른 2281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볼까요?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 오른 644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1위 종목, 2위 종목이 나란히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0.2% 오른 96,7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 종목이 강하네요. 카카오가 1.5% 오른 95,40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메디톡스가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고 오늘 컴투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2% 이상 급등하면서 12만 2천 원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공개가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종목 공개를 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민 대표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3월 16일에 주셨던 추천주 ICD가 13.8%, 14%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3월 23일에 주셨던 일진 머티리얼즈는 18%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4월 13일에 주셨던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정민 대표님의 종목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저는 ICD 잠깐 거론을 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I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씩씩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면 ICD도 동방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저는 올해 한 해를 ICD로 꾸준하게 조금 포트에 담아서 이 ICD 종목을 올해 한 해 포트에 담아가는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만 원은 훌쩍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면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도 아직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ICD가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의 실적 호조세는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민 대표와 함께 ICD 매수하셨던 분들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오르니까 벌써 수익이 15% 넘게 나고 있는 건데요.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수익률 자랑해봐야겠죠? 살펴보시죠. 예, 지난달 30일에 주셨던 인터파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13일에 추천주였죠. 신진 SM은 무려 18%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5월 4일에 주셨던 로보스타는요. 1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네요. 자,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 종목 어떤 종목 또 볼까요? 네, 오늘 제가 뭐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릴 로보스타를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19대 신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새롭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의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지난주에 그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 더 보셔야 되는데 많은 로봇 관련된 이제 그 회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로보스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로봇 생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유진 로봇이나 다른 로봇 생산 회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지난주 추천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와줘서 좋고요. 일단 제가 그때 단기 목표가는 이제 22,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저는 이번에 좀 상향을 해서 25,000원 이상까지도 지금 보면서 나중에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보스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이 들고 나오신 추천주 1등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항상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되겠는데요. 네이버가 제가 7만원대, 그러니까 80만원대, 살짝 아래로 내려서는 부근부터도 계속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뭐 꽤나 가파르게 상승, 그리고 가파르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지금 87만 5천원까지 찍고 다시 한번 내려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자리를 원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세 매물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면서 저는 뭐 ICD도 제가 올해 한 해를 ICD로 보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네이버가 우선이 되겠고요. 네이버가 첫 번째 포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도 딱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올해 4분기까지도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규 추천 종목인데요. 키움증권이 되겠고요. 키움증권이 일단은 좋은 소식도 있죠. 좋은 소식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움증권이 다른 그 증권사하고 다르게 가장 강점이 있다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업계에서 최강이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키움증권의 상승 동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키움증권이 이제 점유율이 점점점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시장 점유율이 온라인에서 온라인 증권사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인데 신기하게도 키움증권에서는 뭐 시장의 점유율, 그러니까 가입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나 때로는 그 밖에 다른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에서 좀 절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키움증권에서의 이런 실적 2분기 이후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98,000원까지도 보겠습니다. 일단 98,000원이면 아직 도달하기에 먼 자리이긴 하지만 98,000원까지는 올해 2분기 이후까지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가는 77,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맥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K맥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주의 4차 산업혁명주의 수혜주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OLED 투자 사이클에 따른 업계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주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비교적 많이 올라와 있지 못한 이런 K맥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주로서의 그러니까 후발주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먼저 올라섰던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같이 강한 상승 동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ICD인데요. ICD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한 해가 ICD의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꾸준한 실적 상승의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 기준은 가격적인 부담도 적고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ICD도 꾸준하게 관철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은 우리은행 되겠는데요. 우리은행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지난 4월부터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은행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민영화 효과에 깜짝 실적을 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은행에서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다른 은행주하고 좀 다른 모습,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은행업종, 그러니까 금융계열사에서 은행업종 이외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증권이나 보험주가 없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과점주주와의 시너지를 좀 내면서 비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은행의 주가가 10,000원 아래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덧 15,0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우리은행까지 이정민 대표님 종목 추천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볼 종목은요. 6458님께서 보내주신 DI입니다. 6,710원에 사셨고 비중 30%시라고 하시는데요. 매도할지를 여쭤보시네요. 네, 매도하셔야겠네요. 일단 이 종목은 다른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 깜짝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은 더 이상 올라서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서는 꼭지 부분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00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떨궈줄 수 있는데 이 5,000원 부분까지 떨어진다면 장시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은 조금 다소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이 종목 지금 현재 6,710원이라면 좀 손실이 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손실이 뭐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네, 일단은 5,000원까지도 내려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좀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이정민 대표께서는 DI가 내려갈 자리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고요. 손절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1734님께서 종목 주셨는데 이것도 봐드릴게요. 파세코 6,210원에 20% 들고 계시고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이 종목도 뭐 다른 거 없이 일단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어쨌든 쌍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살짝 내려서 있는 분위기인데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한 번쯤 출렁이고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떨궈줄 수 있는 6,200원까지도 조금 떨어져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치고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6,7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반짝 올라설 수 있다면 6,700원 부근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중에 6,700원을 매도가로 정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수익권 내 계시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네요. 저가 매수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IA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회사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팬리스 업체인데 이제 자동차용 쪽에 매출을 하고 있는,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칩 쪽이 한 40%, 그리고 모듈 쪽이 35%, 그리고 전장 쪽의 용역이 한 15% 정도 되고요. 기타가 한 1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가장 주요한 핵심 부분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우리가 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IA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외형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최근에 보면 뭐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도 그렇지만 지금 현대 모비스 쪽에 납품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현대차, 기아차 쪽에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각 부문마다 차량용 내부에 있는 부품들 보면 특히나 뭐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엑스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IA의 어떤 성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갓 이제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해냈기 때문에 현재가 공략 충분히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생각보다 이제 바닥에서 상승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IA였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의 투자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유진 수석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린 종목은 아까도 이제 수익률 점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로보스타인데요. 이제 오늘도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이제 필수품인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확실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안에서도 좀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지만, 아까랑 좀 반복되지만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봇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뭐 특정한 이제 이런 관련한 이제 로봇들을 생산한다고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송 적재 로봇 분야에서 나중에는 뭐 군안 로봇 여러 가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고 서비스용 로봇도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지켜본다고 하면은 로보스타는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고, 업사이드는 더 열려 있고, 제가 지난주에 22,000원 정도 보고 1차 업사이드 열려 있다고 제안해드렸는데, 지금 추이가 굉장히 좋아서 한 25,000원대 보시면서 조금 더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으니까 한 2만원대 선 이제 좀 깨지면 다시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물량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은 사실 아까 이정민 대표님도 곧 같이 이제 추천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정민 대표님 워낙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전 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이제 민영화하고 나서 지금 또 시장에 있는 다른 이슈가 어떤 거냐면, 이제 정부의 이제 자녀 지분 이제 매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은행의 주가가 이제 50원씩 오를 때마다 정부가 이제 최고 한 70억 이상의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뭔가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우리은행의 주가가 2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정부가 거의 한 7천억 정도의 차익을 이제 매매 차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민영화되고 나서 나라 뭐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의도적으로 공적자금 규모나 이런 것들을 콜 옵션 이런 걸 행사를 하면서 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은행 분위기가 또 좋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정민 대표님이 이제 뭐 금융
지주그룹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 공적 자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2만 원대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 은행주라든지 금융주 없으신 분들은 우리은행 좀 최우선순위로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다음은 이제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는 제가 예전부터 좀 지루할 때부터 알려드렸었고 이제 3월 말 이후에 이제 그 대표이사 바뀌고 나서 동서 이제 인수 효과가 나올 거다. 그 폐기물 재활용 이제 관련된 업체인데 이 회사 이제 이후에 좀 이런 시너지가 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한 5월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그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탄력은 아마 2, 3분기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나올 것 같고 저는 연말 이상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보유할 종목으로 사실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초부터 사실 이 회사에는 이제 뭐 이런 자회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주택 재건축 그리고 사실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 쪽이 더 이제 급등할 것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축 폐기물 뭐 이런 관련된 것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뭐 택지 아파트나 플랜트 비중도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돼서 더 그 주가 상승력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그때 제시해드린 대로 이제 7,500원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추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인데요. 코미코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추천해드리고 나서는 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고 난 후에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저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뭐 그 전문가들도 그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반도체 쪽에 지금 이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그 분할 매수 하시면서 평균 단가 낮춰가시면서 그 물량을 좀 담아가야 된다는 전략을 가져가서 이제 오히려 고점에만 그냥 한번 머물러 있는 전략은 좀 위험하겠지만 이렇게 좀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이제 마이크론이나 인텔 등 주요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 등에 전체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중소형주 추천을 할 때는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뭐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이런 식으로 단일의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하는데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우리가 굴지의 그런 이제 반도체 대형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반도체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코미코 같은 회사는 조금 더 이제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 세계 그 전체 이 회사의 매출의 3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 매출 비중도 6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싸게 담아가시는 전략이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 사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이제는 이제 제약주가 좀 바닥을 좀 많이 다지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새 정부에서도 제약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은 뭐 늑장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뭐 애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내부적으로 제가 뭐 들은 이슈도 있고요. 다른 모멘텀이 없었는데 좀 작년에 굉장히 악재도 많고 좀 이제 이미지가 좀 훼손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저는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보고 있어서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앞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매물벽도 사실 뭐 50만 원대나 이렇게 이제 많이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저점을 딛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바닥을 다졌으니까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리가 늘 얘기했었던 제약 바이오에서 대장주였던 한미약품을 좀 넣어봤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렌드 매매의 여왕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5가지 종목을 봤습니다. 앞서서 이정민 대표님과 우리은행이 겹쳤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샵 0082번으로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볼 텐데요. 4477님께서 사셨습니다. 18,100,000원입니다. 20% 매매 전략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평균 단가가 81,000원대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지금 잡고 계셔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10만 원대 이상으로 물량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저는 일부 이제 그 매도를 하시고 가져가는 전략도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코스닥 쪽 담당을 할 때 이제 카카오와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애증의 이제 종목이라고도 제가
제가 그때 한참 말씀드렸던 게 카카오는 이제 앞으로 그 플랫폼, 그러니까 굉장히 4차 산업의 그 플랫폼화를 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 약간 제약바이오와 비슷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모멘텀 좋지만 또 어딘가에서 O2O랑 연결돼서 그걸 수익화를 시키면 또 새로운 그 신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또 뭔가 그런 우려감에 또 손실을 보거나 이익이 막 무작정 늘지는 않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또 이제 광고 쪽이라 모바일 광고 부분이 좀 턴어라운드가 됐고 카카오톡의 생활 플랫폼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콘텐츠 플랫폼 이런 것들도 좀 지금 수익화가 나오고 있어서 주가도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 또 뭔가 카카오가 새로운 걸 이제 O2O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익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예전처럼 다시 또 이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서 지금 좀 상승을 할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조정이 올 때 좀 담아가시는 전략 지금 오히려 수익권이시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카카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를 잘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유니쌤 또 봐드릴게요. 3988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6,190원에 80%나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지루하다고 하시네요. 네. 유니쌤,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나서 사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유니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삼성전자 쪽에 이제 수주 발표가 있고 나서도 좀 내렸지만 그때 많이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 이슈의 수혜를 보면서 중소형주들 많이 올라갈 때 같이 급등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수주가 이제 올해 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좀 약간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솔로에타 쪽 이제 AS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크게 하락폭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 유니쌤 평균 단가가 6,190원이시지만 현재가가 6,180원이시고 약간 눌림목, 그러니까 저는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시면 터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루하다고 하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그 매도 주문 그 재세금 포함해서 걸어두시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그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뭐 로보스타라든지 그런 그 신인 SM 같은 나중에 추천해드릴 그런 종목들로 좀 갈아타셔서 그 제가 보기엔 80%나 그 비중을 가지고 계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거의 10개 정도 되는데 너무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도 추천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종목 자주 바뀌니까 한 20-30% 이상은 담지 마시고 이 종목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떨어지지는 않는 회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는 가지지 마시고요. 좀 지루한 게 좀 걱정이시라면은 일단은 그 평균 단가 이상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유니쌤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는데요.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주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부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은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규 종목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자랑 좀 해보고 리뷰 듣겠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DPC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10%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DPC는 일단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소개시켜드렸는데 DPC 4월 13일 날 추천드렸던 가격도 3,920원부터 3,950원 그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4차 산업혁명의 그런 또 주조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요 동종목은 현재 4,400원부터 해서 4,500원 그 사이에 매물이 두 달에 걸쳐서 좀 이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좀 먹었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 소화될 때까지 좀 음봉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더 담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DPC를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10% 이상 수익이 나고 계신데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오늘 라이톤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의 어떤 핵심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서 특화되는 기업인데요. DK의 스마트 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주 진행을 했고 최근 한 달 보름 전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최근에 5G 통신용 강모듈을 지금 납품을 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사업의 납품 진행이 6월 말까지 중간중간에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시점은 6월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동사 갖고 있는 테라헤르츠 강모듈 기술을 요게 이제 스마트 전구인데요. 요거를 응용한 장비가 SK텔레콤과 함께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자 배정이라든지 BW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갖고 신기술 개발에 투여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통신 장비 중에서 작년에 5G 통신 장비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HFR입니다. 요게 2대 주주인데 라이트론이요. 그래서 요 동사가 5G 장비 중에서는 숨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군 통신 사업자 앵커에서 61억 원 정도의 공급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보름 전에요. 그래서 강통신 모듈 공급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HFR이 갖고 있는 흐름 자체가 전 세계에서 5G를 미리 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좀 유일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G 적용 케이블 TV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가 5G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인 5G에 대해서 지금 숨어있는 기업으로 소개시켜드립니다. 일본 차트장을 올려보실래요? 일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지분 경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준권 대표라는 그 양반이 최근 보름 전에 9.28%였는데 최근에 14.4%까지 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 차트상에서 3월 29일 날 110만 주가 거래됐는데 3월 19일에 차트 올려보실래요? 110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4월 19일 날 83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꼬리 달린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음봉이 6개가 출현됐고요. 그리고 최근 3일 전에 양봉 1개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음봉 2개 발생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거래가 3만 주, 4만 주 정도로 급감화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양봉 출현하고 나서 음봉이 이틀 나오는 것은 매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매물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7,800원 돌파 시에는 탄력적인 상승이 이런 부분에서 물량이 없는 시점에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물론 지분 경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급등의 맥점은 7,800원으로 좀 체크되고 있고요. 그것까지 물량을 장기로 매매하지 마시고 거래가 100만 주 이상 터질 때까지 물량을 좀 가져가다가 거래 100만 주 터지면서 급등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 그 양봉 캔들이 그대로 종가까지 유지가 되면 보유하고요. 종가까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일단 50%는 차익 실현 관점을 가져가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6,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자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라이트론이었고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정민 대표님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종목을 들을 텐데요. 앞서서 인생 종목이 2개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이버와 ICD였고 남은 종목들도 볼게요, 대표님. 네, 다음은 이제 6번째로 NC소프트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NC소프트도 제가 기존부터 꾸준하게 거론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추천드렸던 이후에 좀 올라온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로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 M이 2주 만에 꽤나 많은 사전 예약 가입자 수가 꽤나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도 우리 최유진 TV님께서 표현했던 방식 그대로 굉장히 현질을 많이 유도하는 이런 게임이다 보니까 리니지 레볼루션에도 그렇고요. 리니지 M에도 굉장히 현질, 그러니까 현금으로 무언가를 아이템을 산다거나 이런 행위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실적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짝 2분기에는 좋은 실적, 정말로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NC소프트가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가지고 포트에 담아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초반기에도 제가 공매도의 공포를 이겨내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의 공포를 어느 정도 이겨내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물대에 걸려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여기서 한두 차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좀 이렇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원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저는 12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셀트리온도 단기적으로 보면 인생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이 빨리빨리 올라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분기 이후의 실적은 주력 제품군의 변화 추이가 실적 그리고 주가에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더 관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상승의 그런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LG 디스플레이 좀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탑픽 종목이 되겠는데요. 포스코 대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대우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지난 12월 기점으로 해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인데 좋은 진입 시점이라고 보여지면서 일단은 내셔널그라드가 발주한 변압기를 국제 경쟁에 참여를 해서 500억 원의 규모가 되는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향후 변압기 이외에 고압 차단기 등의 기술 집약적인 이런 제품군들을 추가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또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2분기 이후에 4분기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도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50까지는 다시 올라서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라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모두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26,0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26,000원이고요. 26,000원이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털어가는 이런 분위기로 좀 전환이 돼야겠지만은 3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매물대를 벗어나서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본다는 가정에서 22,900원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자 세 번째 탑픽 종목이 되겠는데요. 풍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동제조업체 구리 아연 비철금속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총기 규제 완화로 총알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단면적인 좋지 않은 측면이 나왔었고 풍산 전체 매출액의 7%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되는 총알이라고 본다면 일단 7%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 93%는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산업종으로도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한 이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목표가 5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이 종목도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정민 대표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다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의 종목 맞아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마지막 5종목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룸투코리아인데요. 룸투코리아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17,000원대 이제 고가권의 매수점을 찍고 굉장히 폭락을 많이 해서 이런 걸 이제 왜 추천을 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는 저는 좀 저점 다지고 눌림목도 나왔으니까 저 다시 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룸투코리아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대형 게임사인 룸투게임즈의 한국 자회사인데요. 사실 이제 뭐 열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지금 순위가 굉장히 좋게 상위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 이제 바닥권부터 이제 급등하는 게임주들하고 이제 연동되면서
급등한 후에 이제 17,150원대 이제 고점 확인한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 반탄력을 하면서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이제 매수 진행 전략하는 진행 전략을 저는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역발상을 하면서 그 심리를 역이용하면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이런 투자 위험성을 좀 줄여가면서 그 3분의 1 정도, 만약에 한 어느 정도 200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 정도 하신다고 하시면 3분의 1 정도 금액씩 나누가면서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한광통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추천을 했었고 중장기로도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소폭 이제 상승을 나오고 있고요. 최근 이제 8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저는 이제 꾸준히 연말까지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 이제 국가들 통신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개선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강섬유 수요가 늘고 있어서 이 회사는 이제 추가적으로도 업사이드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갈 종목 찾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 좀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삼성생명 추천드리고 싶은데 삼성생명은 최근에 좀 급등을 많이 해서 그리고 대형주인데다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삼성생명은 이제 지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최대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삼성카드의 이제 연감에서 차이가 한 7,400억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의 자본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도 전망은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한 13만 5천 원대로 좀 잡으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은행이랑 더불어서 이런 금융주로는 삼성생명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오이솔루션인데 오이솔루션 제가 처음에 이거 이제 저희가 라이브 매매쇼 시작할 때 가지고 왔다가 좀 눌림목이 굉장히 오래 발생해서 포트폴리오에 잠깐 편출시켰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 탄력 보이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좀 다시 상승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 트랜시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고요. 2016년에 4분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5G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지켜만 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아까 수익률 AS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추천 이후에 거의 한 18% 이상 올랐고 오늘도 사실 장 초반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보합권으로 돌아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제가 목표가 한 2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고 포스코 납품 이제 2분기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그 턴어라운드 하면서 차트도 굉장히 저는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종목 예전부터 지금 한 8,000원대부터 잡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상승 탄력이 있으니까 꾸준히 이제 가져가시면 좋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코제나이의 이정민 대표님, 스탁포인트의 최유진 수석 연구원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마도 내일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일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은 이제 일교차가 48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어제였습니다. 58포인트였었는데 이틀 동안 무려 89포인트의 일교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고점을 돌파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어제 저점을 깨기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무려 53포인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심리가 살아서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시황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돌발 변수가 나와서 지수가 급락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최소한 횡보 구간 내지는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타 대형주들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제는 좀 코스닥을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는 어땠습니까?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5선 갔다가 이제 밀리는 이런 형국이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역사상 최고점이 얼마냐면 2,92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수대가 약 4.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코스피에서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뭐 급락하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아마도 순환매가 코스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야 워낙 코스닥을 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조차도 코스닥 입질할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일단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거는 최고점은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리고 230만 원이 이제 그 돌파가 됐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이제 밀리긴 했지만 어차피 삼성전자가 끝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최고점을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고점에 대한 것은 지수, 시점, 혹은 지수 플러스 시점 세 가지 방법으로 저는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기, 시점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 이게 투자 심리가 지금 좋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다 보셨고요.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코스닥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볼 만한 업종,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증권하고 기계였었는데요. 이제 증권을 주목을 해야죠. 사실 최근에 증권이 좀 가다가 말았었는데 여기서 어차피 지수가 밀리지 않는 한 증권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이 고점이었습니다. 업종 지수로 본다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증권이 안 가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시에 우량주, 증권주를 좀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제 약간 개별주 성향에 그러니까 가격이 낮거나 아니면 우선주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어차피 여기서 지수가 급락하거나 추세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 증권주를 끊임없이 단기 매매를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증권 업종이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나와서 뭐 엄청나게 급등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연동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 매매 충분히 나오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매수할 종목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종목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주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안 그래도 이걸 제가 2, 3일 전에 고민했었어요, 이 종목을. 근데 오늘 제가 좀 보고 봤는데요. 전업 단기로 21선 이탈 시에 접근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적정 주가 대비로 보면 최소한 4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는 보락이고요. 두 번째는 아비스타입니다. 보락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상장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업 단타로 분봉 매매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봉 매매 같으면 제가 뭐 21선, 61선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분봉 매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비스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업 단기로 21선 이하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테마주입니다. 해인이 있는데요. 해인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보건 테마주입니다. 오늘 상당히 좋죠? 이 종목은 추격을 반대하고요. 이 종목 말고
4대강 테마주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잡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를 안 잡아도 되는 게요. 어차피 최근에 테마주 이름이 어떠냐면 동시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과거하고 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테마주가 있다. 그럼 거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를 정말 2, 3% 먹겠다고 들어간 그 경우는 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추격하지 말고 다른 쪽을 잡아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엔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정권도 바뀌고 대북송영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유자는 이 정도 되면 일단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21선이 깨지면 재매수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현재 뭐 북한 문제는 가닥이 잡힌 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기서 다시 또 뭐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어떤 좋은 소식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북 송정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로 매매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수할 종목과 매수하지 않아야 될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TV를 통해서는요, 오늘 6시 반에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